가을의 끝자락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두 가문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가 윤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마지막 립스틱을 바르며 긴장감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남자 최민호의 부모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어머니 박은정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준비됐니? 은정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애정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민호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실지 궁금해요. 민호는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강혜진은 건설 사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여성 기업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서연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자신이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민호와의 진실한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예뻐 보여. 우리 어머니께서 곧 오실 거야. 민호의 손을 잡으며 서연은 마음속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강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명품 정장에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로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입장했습니다. 서연과 은정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약간의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이시군요. 그녀의 말투에는 이미 불편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혜진은 서연에게 직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축가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일하시나요? 서연이 자신이 다니는 중견 건축사무소에 대해 설명하자 혜진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런 작은 곳에서 일하시는군요. 우리 민호는 큰 프로젝트만 다루는데 말이에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혜진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 아버지는 뭘 하시나요? 은정이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했다가 몇 년 전 퇴직했다고 설명하자 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무원 가정에서 자라셨다면 우리 가문의 사업 규모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서연은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호를 바라봤지만 그는 어머니의 말을 제지하기보다는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모면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혜진의 공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며느리감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서연 씨 같은 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시면 글쎄요, 우리 가문에 더러운 얼룩이 될까봐 걱정되네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은정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은정이 항의하려 했지만 혜진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서로 상처받기 전에 말이에요. 서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신을 지켜줄 의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약하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결의가 없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알잖니. 정치에 뜻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런 배경에 아내를 두고 어떻게 큰 일을 하겠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녀는 서연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민호를 사랑한다면 민호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이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저 자신의 능력과 인격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혜진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은정도 일어서며 딸의 편에 섰습니다. 혜진 씨,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제 딸을 모독하시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혜진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독이라뇨? 현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요. 민호가 뒤늦게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진정해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 씨, 오늘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어머니와 함께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은정이 딸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상처와 함께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과 어머니를 모독한 그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오늘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혜진의 차가운 시선, 모독적인 발언,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의 비겁한 태도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오늘 자신에게 한 일을 후회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어머니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가 있었던 지 사흘이 지났지만 서연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리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동료들의 말소리도 멀게만 들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민호에게서 온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지만 서연은 답장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 하지만 수진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연락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서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저 지금 당신과 이야기할 준비가 안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당황하며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서연은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 어머니가 저와 제 어머니를 그렇게 모독하는데도 몰랐다고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어머니는 원래 직설적인 분이야.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직설적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를 더러운 얼룩이라고 하는 게 직설적인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그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나요?
민호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힘들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서연은 민호의 답답한 반응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힘들다고요? 모독당한 건 저와 제 어머니인데 당신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민호는 서연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서연아, 나도 어머니께 이야기했어.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가 결혼하려면 현실적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며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내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정치의 뜻이 있을 때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치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정치적 야망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단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야. 어머니께서 시간을 두고 너를 알아가시면 분명 마음을 바꾸실 거야. 서연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을 두고요? 그럼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 어머니께 굽신거리면서 인정받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민호는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극단적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지금 저에게 참으라고 하고 있어요. 모독을 당해도 참고, 무시를 당해도 참고,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감수하라고 하는 거죠? 민호는 서연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서연아. 서연은 민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당신은 그날 당신 어머니가 저희를 모독할 때 단 한 번도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를 이해해 달라고만 하고 계시잖아요. 민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서연아, 나도 어머니 앞에서 너무 강하게 나갈 수는 없어. 어머니는 나에게 모든 걸 지원해 주신 분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계속하라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서연이 추궁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아직 경제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망칠 수는 없어.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에게 자신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과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어머니의 돈이 저보다 중요하다는 거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서연아. 단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 서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랑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지금 저에게 당신의 체면을 위한 장식품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서연의 말에 민호가 발끈했습니다. 장식품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이미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그럼 왜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 지금도 어머니 편만 드시는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순된 행동을 스스로도 변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는 당신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저는 그냥 편리할 때만 곁에 두는 존재였네요.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는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민호가 서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정은 딸을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엄마가 다 봤어. 그 남자는 내가 아까운 사람이야. 서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그 사람은 저를 정말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민호와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들에 대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사랑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 상처를 그냥 삭히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던 중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팀장인 김 과장이 서연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급한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강남의 한 건설사에서 오피스텔 리모델링 의뢰가 왔는데 내일까지 현장 실측과 기초 자료 조사를 해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건설사인가요? 태영건설이라고 하네요. 사장이 강혜진 씨라고 하던데. 김 과장의 말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영건설, 강혜진. 바로 민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강혜진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태영건설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한 층을 모두 사용하는 사무실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각종 수상 내역들이 회사의 규모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안내해준 회의실에서 서연은 프로젝트 담당자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들어와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영건설 기획팀 박대리입니다. 오늘 현장 실측 전에 기본적인 회사 자료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대리가 펼쳐 보인 자료들 중에는 회사의 재무 현황과 프로젝트 현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건축가로서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비용 산정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박 대리는 당황하며 자료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된 자료를 가져온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 대리가 나간 사이 서연은 회의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몇 개의 서류가 남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서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내부 회계 자료로 보이는 문서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회계 장부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항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타 운영비, 특별 지출, 임원 특별 수당 같은 모호한 명목들이 상당한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임원 특별 수당 항목을 보니 매월 수천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는데 그 수혜자 명단에 최민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태영건설에서 정식 직원도 아닌데 이런 거액을 받고 있다니요. 서연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호에게 지급된 돈의 용도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차량 구입비, 해외 연수 비용, 접대비, 개인 투자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확했습니다. 심지어 정치 관련 비용이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이때 박 대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바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원래 자리로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방금 본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서연이 다른 서류를 본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현장 실측을 마치고 사무소로 돌아온 서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연히 본 그 회계 자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받은 거액의 돈들, 그리고 그 돈으로 산 것들. 혹시 민호가 자신에게 보여준 부유한 생활이 실제로는 어머니 회사의 돈으로 유지된 것은 아닐까요? 서연은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고급 선물들, 해외여행. 그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우연히 민호 어머니 회사에 갔는데. 서연은 조심스럽게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은정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서연아,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야.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횡령이거든. 은정은 과거 세무 관련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도 있어.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밝혀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 특히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모욕한 후에 말이야. 서연의 마음속에서 복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혜진과 민호가 자신들을 깔보며 모욕했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저 혼자서는 이걸 제대로 조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예전에 세무 일을 할 때 이런 비리들을 많이 봤거든. 우리가 함께하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민호에게 지급된 거액의 돈들, 그 돈의 용도들, 그리고 정치 관련 비용까지.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민호와 강혜진은 자신들이 떳떳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모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어머니가 당한 모욕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연이 태영건설에서 의심스러운 회계 자료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혼자만의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저녁 서연은 어머니 은정과 함께 거실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본 그 장부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 생각해봤어. 만약 정말로 비리가 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은정은 과거 세무서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세무 일을 할 때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들 말이야. 그때 배운 게 지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와 함께 차근차근 조사해보자. 우선 내가 본 그 자료들을 정확히 기억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은정은 노트와 펜을 가져와 서연이 기억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에게 매월 지급된 금액이 얼마였다고 했지?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은정은 그 금액을 적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금액이야. 정식 임직원도 아닌 사람이 이런 돈을 받는다는 건. 그리고 사용 용도도 이상했어요. 서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차량 구입비, 해외 연수, 접대비, 심지어 정치 관련 비용이라는 항목도 있었어요. 은정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치 관련 비용이라고? 그건 정치자금법에 걸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야. 은정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정치자금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해. 기업에서 개인의 정치 활동에 돈을 대주는 건 명백한 불법이거든. 더군다나 그 돈이 회사 운영비에서 나왔다면 횡령죄까지 성립할 수 있어. 서연은 어머니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발견한 것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내가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보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요? 제가 다시 그 회사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은 딸을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방법은 있어. 우선 공개된 자료부터 조사해보자. 태영건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니까 공시 자료들이 있을 거야. 은정은 노트북을 가져와 태영건설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회사 등기부등본이나 재무제표 같은 기본 자료들이 있어. 어머니와 딸은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임원 현황에 민호 이름은 없어요. 서연이 발견했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욱 이상해. 정식 임원도 아닌 사람이 그런 거액을 받는다는 건 명백히 비정상적이야. 은정은 과거 세무 업무에서 익힌 노하우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예전에 알던 동료들 중에 아직도 세무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비공식적으로 조언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어머니의 적극적인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옛 동료인 최 회계사와 만났습니다. 최 회계사는 은정의 설명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 씨,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최 회계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우선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오히려 역고발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최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야.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단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해보자.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들, 신문 기사들, 그리고 민호의 SNS까지 모두 살펴보는 거야. 어머니와 딸은 밤늦게까지 함께 조사했습니다. 민호의 소셜미디어에는 명품 시계, 고급 자동차,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 시계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이 차도 억대 차량이고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사진들을 보며 계산해 보았습니다. 서연아, 이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수억 원은 들 거야. 그런데 민호가 정식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어머니 사업을 도운다고만 했어요. 그럼 이 모든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 은정의 질문에 서연과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태영건설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 모든 사치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은정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어.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밝혀내서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당한 모욕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 될 거야.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까지. 이제 서연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엄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딸을 안으며 답했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 끝까지 함께 갈 거야.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과 은정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녀는 마치 전문 수사관처럼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은정의 세무 전문 지식과 서연의 꼼꼼한 성격이 완벽한 조합을 이루며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과 은정은 거실 테이블 위에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린트된 문서들, 사진들, 그리고 손으로 작성한 메모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사본부의 작전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 은정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호의 재산 변동 추이를 정리한 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민호의 소비 패턴이 급격히 변했어. 그 시기가 정확히 강혜진 씨가 태영건설을 확장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해. 서연은 민호의 SNS 활동을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2년 전까지는 평범한 생활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명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계는 파텍 필립 노틸러스인데 시세가 8천만 원이에요. 은정은 딸의 분석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조사했네. 그리고 이 해외여행들도 심상치 않아. 스위스, 몰디브, 일본. 모두 최고급 호텔들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런 여행을 1년에 서너 번씩 다니려면 억 단위 돈이 필요해요. 그때 은정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서연아, 여기 봐. 민호가 작년에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어. 그런데 구입 가격이 15억이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억이요? 그런데 민호는 정식 직업이 없잖아요. 은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오피스텔 구입 자금이 모두 현금이라는 거야. 대출도 받지 않고 15억을 현금으로 지불했어. 이건 정말 수상해. 서연은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럼 이 모든 돈이 태영건설에서 나온 거겠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거야. 은정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민호가 지난해부터 지역 정치인들과 만남을 갖기 시작했어. 그리고 올해 초에는 아예 정치 입문을 공식 선언했지. 은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자기 정치 야망을 위해 회사 돈을 써왔다는 얘기야. 서연은 민호의 정치 관련 활동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호가 후원한 정치 행사들, 기부금 내역들. 이것만 해도 수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더욱 의심스러워요. 은정은 딸의 분석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기업 돈을 개인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건 불법이거든. 서연의 마음속에서 민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건데, 민호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대요. 은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여자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래요. 그리고 민호가 그 여자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다고 해요. 그 돈도 결국 은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대신 답했습니다. 네, 회사 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은밀한 여성과의 스캔들 비용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던 항목이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정은 딸을 안으며 달랬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이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 아니야.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서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분노와 슬픔을 함께 쏟아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확신이 서요. 민호와 강혜진은 우리를 모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더러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은정은 딸의 단호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가 된 것 같아. 은정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불법 행위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은정은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이 정말 상당해.
민호의 부동산 구입 내역, 사치품 구매 내역, 정치 자금 사용 내역, 그리고 여성 관련 비용까지. 이 정도면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해.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이 모든 걸 폭로해야 해요. 민호가 정치 입문을 공식 발표하는 그날의 말이에요. 은정은 딸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그때까지 더 완벽하게 준비하자.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했지만 결국 심판받는 건 그들이 될 거야.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호와 강혜진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사랑은 완전히 증오로 바뀌었고 상처는 복수에 대한 의지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서연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저를 더러운 얼룩이라고 했죠. 하지만 진짜 더러운 건 당신과 당신 어머니였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곧 세상이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민호의 정치 입문 선언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과 은정은 그동안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서연은 민호에게 연락을 취해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서연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 씨,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나도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어. 언제든 좋아. 그날 저녁 서연과 민호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연락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서연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민호 씨, 저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민호는 서연의 차분한 반응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머니께도 다시 말씀드릴게.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서연은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냉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뒤에 숨으려 하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민호 씨, 정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정말 잘 되고 있어. 2주 후에 공식 선언식을 하기로 했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줄 예정이야. 서연은 관심 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민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 기업인들, 언론사 사람들까지. 정말 큰 행사가 될 거야.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준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서연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께서 회사에서 지원해 주셨어. 서연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스스로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제가 그 선언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말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서연아, 내가 와준다면 정말 기쁠 거야.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민호는 감격해하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민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스러웠던 그 손이 이제는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은정에게 만남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완전히 방심하고 있어요. 저를 선언식에 초대했어요. 은정은 딸의 연기력에 감탄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서연과 은정은 그 밤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엄마, 언론사 제보는 언제 할 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달력을 보며 답했습니다. 선언식 당일 아침에 할 거야. 그래야 그들이 대응할 시간이 없어. 국세청 신고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연이 계속 물었습니다. 은정은 이미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모든 자료를 정리해뒀어. 선언식 전날 오후에 신고할 예정이야. 그러면 선언식 당일에 조사가 시작될 거야. 서연은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완벽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은정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넌 그냥 평범하게 축하하는 척하면 돼. 그리고 상황이 벌어지면 조용히 빠져나오면 되고. 며칠 후 서연은 민호에게서 선언식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초대장이었습니다. 강남 롯데호텔에서 하는 거네요. 서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정이 초대장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도 결국 회사 돈으로 만든 거겠지. 선언식 일주일 전 서연은 다시 민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더욱 들뜬 상태였습니다. 서연아, 준비가 거의 다 끝났어. 정말 성대한 행사가 될 거야.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신경 써주셨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께서 제가 온다는 걸 아실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어머니께서도 내가 와서 축하해준다면 기뻐하실 거야. 이제 어머니 마음도 많이 누그러지셨어.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강혜진이 과연 그날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민호 씨, 그럼 선언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민호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할 거야. 깨끗한 정치라고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할 거야. 서연은 민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언식 3일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 씨, 선언식 정말 기대돼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어요. 민호는 감동하며 답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우리 앞으로 함께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미래라고요? 민호 씨, 당신의 미래는 이미 끝났어요. 서연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 돼요. 은정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수고했어. 이제 며칠 후면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강혜진 씨, 여러분이 저를 더러운 얼룩이라고 했죠. 하지만 곧 누가 진짜 더러운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호의 정치 입문 선언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강남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는 이른 아침부터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현수막들이 민호의 찬란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은정은 이미 복수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은정은 국세청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영건설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은정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들에 놀라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전 8시 서연은 주요 언론사 취재팀에 제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정치 입문을 선언하는 최민호 씨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민호와 강혜진의 비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은 제보 내용의 구체성에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보자님,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회계장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치품 구매 내역까지 모두 있습니다. 기자는 즉시 취재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연은 집에서 선언식 참석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듯 했습니다. 은정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터질 텐데.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엄마, 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들이 저를 모욕했던 그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걸 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은 화려한 연회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언론사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강혜진은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귀빈들을 맞이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민호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와줘서 고마워.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민호는 들뜬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민호 씨. 오늘 정말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 같아요. 강혜진도 서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건방진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서연 씨 오셨네요. 민호가 초대했다고 들었어요.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호 씨의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러 왔어요. 강혜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호가 이제 큰 사람이 될 거예요. 깨끗한 정치인으로 말이죠. 서연은 속으로 냉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깨끗한 정치라니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오후 3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민호를 무대로 초대했고 박수갈채 속에서 민호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야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호는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기존 정치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서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연회장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무대 위의 민호를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이제 곧 지옥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은정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곧 시작될 거야. 민호가 연설을 계속하고 있을 때
연회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몇 명씩 무리를 지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받지 않겠으며, 민호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 한 기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민호 씨, 태영건설에서 받은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순간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기자가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개인 명의로 받은 거액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치품을 구매한 것이 사실인가요? 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무대로 달려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강혜진 사장님, 회사 자금을 아들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인가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호는 무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15억 원짜리 강남 오피스텔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도 설명해 주세요. 스위스 여행 8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구입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때 연 회장 입구로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국세청 특별수사팀이었습니다. 팀장급으로 보이는 수사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혜진 씨, 최민호 씨, 국세청입니다.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황하며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며 취재에 열중했습니다. 민호는 무대 위에서 멘붕 상태였고 강혜진은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연 회장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호가 무대에서 그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내왔지만 서연은 외면했습니다. 강혜진이 수사관에게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수사관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사장님, 저희에게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보와 증거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가 마침내 무대에서 내려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대체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서연은 민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진실이라고? 서연아, 설마 너.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바로 제가 했어요. 당신들이 저와 제 어머니를 더러운 얼룩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진짜 더러운 건 당신들이었네요. 민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시겠다고요? 회사 돈으로 사치를 누리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면서요?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수사관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최민호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향해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하지만 서연은 이미 돌아서서 연 회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연 회장은 이제 완전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언식이 있었던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연태영건설과 최민호 일가의 비리를 보도했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강혜진 사장, 횡령 혐의로 구속 최민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확대라는 제목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은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아, 뉴스 봤니? 강혜진이 오늘 1심에서 실형을 받았어. 은정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 3년, 벌금 50억 원이래. 민호도 곧 선고받을 예정이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네, 엄마.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네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상했던 만큼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한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초라한 옷차림이 그의 몰락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민호 씨, 여기서 뭘 하세요? 민호는 서연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줘. 나는. 민호의 말을 서연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뭐가 있나요? 이미 모든 게 끝났잖아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민호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비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와 놀아나면서요?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나는 너만을 진짜 사랑했다고.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가에서 무릎을 꿇은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무릎 꿇은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민호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돈도, 명예도, 미래도 다 잃었어. 이제 너만 남았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저희를 더러운 얼룩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진짜 더러운 건 당신들이었어요. 민호가 서연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사랑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심판뿐이에요. 그때 은정이 나타났습니다. 딸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본능이 작동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들어가자. 은정은 민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민호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민호는 은정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서연이를. 은정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않나요?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서연과 은정은 민호를 뒤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서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복수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은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복수는 완성됐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그게 진짜 승리야. 며칠 후
민호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엄중하게 질책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저에게 준 교훈에 감사해요. 덕분에 더 강해졌거든요. 한 달 후 서연은 새로운 건축사무소로 이직했습니다. 더 큰 회사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동료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과 은정은 함께 한강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정말 대단해.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힘으로 바꿨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엄마가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들이 걷고 있는 길 앞쪽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건축업계의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 실장님. 최근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업계에서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고 있어요.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전문성까지.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몇 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상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호 씨, 강혜진 씨, 여러분이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저는 더 높이 올라왔어요. 이제 진짜 저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진짜 복수가 완성되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사랑은 끝났고 심판도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뿐이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